또 시장이 개판인 것 같아요. 영풍재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똑같은 또다시 등장.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주제로 들어가서 뭐 긴 말할 것도 없어요. 워낙에 요즘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특정 종목을 언급할 수는 없어요. 사실 언급하기엔 좀 곤란해요. 멤버십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작전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 곤란합니다. 왠지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을 피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번 매출 저하 또는 유지. 자, 이게 영풍재지 가져와 볼게요. 얘네 다 똑같아요. 그냥 회사에 미래가 없어요. 그 미래가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와주스키님? 매출을 보면 됩니다. 매출하기 말고 매출. 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 개그까지도 수준이 낮아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가 매출액을 보시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사실은 연간 1,000억 원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렇죠. 영업이익이 20억에서 30억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늘어나거나 또는 유지가 되는 경우는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지. 보이시죠 지금?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급감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회사가 어디에 판매한, 제가 자세히 사업 보고서를 읽지 않았지만 주요 매출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오랜 시간 유지되면 회사가 개선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질 의지가 없는 것. 이게 첫 번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쌍방울은. 쌍방울도 보시면 매출이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 기간이, 이거 제가 해야겠네요. 오랜 시간 유지. 매출이 저하가 되긴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출이 동일해요.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이 회사가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장사를 해요. 고깃집을 해요. 5년 전이나 7년 전이나 여러분 가게의 매출이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가 없냐? 돈은 잘 버냐?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것도 아니야. 매출은 그대로인데 돈은 고만고만 벌어.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5년, 6년 지났는데도 매출이 그대로야. 그럼 영업이익은 괜찮아? 그래서 그대로인 거야?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영업이익도 개판이야. 근데 매출은 더 늘어날 생각은 안 하고 현상 유지만 계속하고 있어. 고인물은 결국 썩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한번 해먹고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가장 종목을 이제 분석할 때 있어서 보면 매출의 변동폭을 봐요. 그러니까 시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업황이라고 하죠. 업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기후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라 뭐 이런 대외적인 걸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전체적인 걸 봐요. 이 회사만 그러냐? 아니면 이 업종에 있는 회사가 다 힘드냐? 그리고 좋아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아질 때는 얼만큼 더 개선이 됐었냐? 좋아질 때 얼만큼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매출을 낼 수 있었냐? 실력이 있냐? 그걸 보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부채율과 유보율이에요. 일단 부채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말하는 거고, 유보율은 회사가 자본금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 돈들이 쪼그라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급격하게. 이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급격하게 변화가 발생. 부채율이 급격하게 증가, 유보율이 급격하게 감소. 이렇게 돼. 이 특징을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벌 수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서 기존 돈을 까먹는 거. 이 상황이에요. 이런 회사로 가면은 가망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매출 규모가 크지도 않고 영업이익 규모가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돈을 까먹으면 회사가 몇 분기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주주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주주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질까? 회사가 앞으로 좋지 않아질까? 이걸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희망을 안 두는 거예요. 아예. 이해되십니까? 희망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 알고 있어. 근데 몇 년 동안 나아질 생각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채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유보율 갖고 있는 돈도 갑자기 까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돈 벌 수 있냐? 대주주는 한 가지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주가를 띄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수치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대주주라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매출 증대는 제한적이고 어차피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의지도 그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뭐 매출 늘려야지 하면 매출 늘어납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또 시장이. 회사 자본금은 까먹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돈은 벌고 싶어. 돈은 벌고 싶어. 회사 운영은 재미없어. 어차피 경영도 쉽지도 않아. 회사가 뭐 기술 개발을 해왔던 것도 아니야. 그냥 고인물처럼 팔던 거 늘 파는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매출만 유지했어. 근데 돈은 벌고 싶어. 근데 돈이 쪼그라들고 있어 회사에. 그럼 뭘로 돈 벌 수 있겠어요 대주주가. 신사업하면은 투자 설비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가 아무리 그래도 연 500억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면 신사업에 연 50억 버는 사업에 할까?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은 할 수 있겠지만 연 500억 벌면은 연 700억, 800억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많은 투자와 기간을 가져야겠죠. 적절한 기간을. 연구 개발비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증설도 해야 될 것이고 뭐든지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 50억 버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매출을 늘린다는 게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구개발비는 많이 들이지 않고 신사업을 개발한다고 뉴스를 띄워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2차 전지가 막 히트를 막 치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히트를 치니까 우리도 2차 전지 사업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행이니까 주가를 띄울 기회야. 우리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야. 그럼 연구개발비는 많이 들이지 않는 선에서 신사업한다고 뉴스를 띄우고 이 회사도 그와 관련주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련주로 이렇게 엮어서 가자는 거죠. 이거밖에 돈 벌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상장하면 유리한 거예요. 사람들은 주식이나 차트나 재무제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얼레벌레 그런 척 하면서 주가를 올리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요즘엔 그래도 모니터링이나 기준이 좀 엄격해진 것 같긴 한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들이에요. 근데 앞에 이 두 개는 무조건 상패예요. 요거는. 시장이 아무리 그래도요. 회사가 경영이 나아지지 않는 걸 시장에서 유지해주지 않아요. 얘네도 알고 있어요. 대주주도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 못 간다는 거. 시장에 상장 폐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유증도 하고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이것저것 막 찌라시 돌리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안 늘어나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가 맞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예요. 근데 매출이 안 늘어날 수 있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이 안 늘어날 수 있어요. 업종이 안 좋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경영이라는 게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더 나아져야지. 그래서 저는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 보지만 안 늘어난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왜냐면요. 이게 동네 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물론 국내 내수 회사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성장이 제한적이에요. 말하자면 아까 봤던 쌍방울 같은 회사. 국내 매출 생산만으로는 성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글로벌 시장에 먹힐 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회사들 간에 경쟁하는데 어줍지 않은 투자로 매출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네 번째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적은 거래 대금으로 주가가 3배 이상 오르는 주식. 영풍재지를 제가 왜 이걸 알 수 있었냐면 영풍재지가 상승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이거 3배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3,000원인데 9,000원 그냥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거래 대금이 하루에 40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신고가 전고점만 뚫어도 거래대금은 500억, 1000억 이렇게 터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전고점 돌파할 때도 80억, 50억밖에 안 됐어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은 수치죠. 이 돈의 규모는 국내 세력의 돈의 규모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상승하면 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100억, 200억 사이일 경우 그보다 더 낮으면 확실한 거고. 이게 말이 안 돼요. 수많은 차트를 제가 봤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은 몇백억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신고가 때리면 500억 이상은 터져줘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터지면 자전거래로 거래를 막아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끔 아마 지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돌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종목은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한가 예정이에요. 그리고 상장 폐지 고려 대상입니다. 거의 90% 이상이죠. 그래서 다른 거 급등주, 바이오주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못 올라오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 이름 뭘로 바꿨나요? 에디슨 EV가? 이름 뭘로 바꿨죠? 이름 바꾸는 것도 참 나빠. 스마트 솔루션스. 언제 거래 정지가 됐나요? 2022년. 얘는 조금 다른 케이스가 뭐였냐면 얘는 거래 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갔어요. 그래서 얘는 국내 작전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라젠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재무 차트를 여러 번 보시면요.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말한 조건이 딱 들어가요. 자, 이게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보시면 이게 많아 보이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금액이 80억, 100억도 안 돼요. 100억이 안 되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이거는 돈을 못 벌어요. 영업이익은 어때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영업이익도 매력이 없어요. 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고 실력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는 회사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 모양만 봐도 야, 이 회사는 작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있다. 무조건 아니지요. 근데 있다. 왜냐하면 수년이 지나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정도 규모에서 유보율 1000% 때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가 문제가 치닫기 시작했을 때 어때요? 제가 대주주는 회사를 안다고 했죠. 유보율 쪼그라드는 거 보세요. 급속도로 2022년도부터 이미 시그널이 나왔던 거예요. 2020년도부터. 그리고 적자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매출도 쪼그라들고 있죠. 그럼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신사업, 유행하는 미래사업, 투자하는 척. 이거예요. 이거 딱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죠. 인수합병, 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거를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무조건 인지할 수 있어요. 2022년도에 거래 정지됐잖아요. 그럼 2021년도 제표까지만 봐도 이 회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해먹겠구나. 그럼 이 회사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검색해보면 뭐 돈 쓰는 게 없어. 투자하는 게. 아니 다른 회사들은 2차 전지에 진심이어서 몇백억 돈을 빌리고 투자하고 막 진심으로 준비하고 뭐 연구원들도 다 준비하고 하는데 여긴 직원도 없고 투자 금액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결말이 정해진 거예요. 대주주는 뭐다? 다시 말하지만 다 압니다. 이 회사가 어차피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근데 시장에 상장은 했으니까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시장에 상장을 일단 했는데 이걸 버리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회사, 경영을 잘하는 회사도 있지만 일단 매출 규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주주는 허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을 첫 번째로 둔 거예요.